티용고 해석에서 직사각형 응력분포의 깊이가 플랜지 두께보다 작을 경우, 즉 중립축의 위치가 여기 있고, 그러면 직사각형 응력블럭의 깊이 A가 당연히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요 중립축에 있는 위치의 아랫부분의 콘크리트는 어차피 무시를 하니까, 어차피 무시했잖아요, 여기. 그치? 그러면 요 직사각형 응력블럭은 요 위에만 존재하게 되고 아랫부분은 무시하니까 얘는 굳이 얘가 T형이다 아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직사각형 단면 여쭙고 우리가 풀었던 대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설계하는 사람은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설계하려면 중립축이 살짝 플랜지 아래쪽으로 들어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에서 한 20% 정도 요 상에 중립축이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면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T형이지만 해석과 설계가 전부 직사각형 단면으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중립축의 위치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플랜지의 높이 또는 플랜지의 깊이, 그래서 HF 플랜지라고 얘기하고요. 인장철근이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는 건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유효폭 BE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요. 직사각형 응력블럭의 깊이 A는 베타1 C가 되고, 요거는 우리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 했었던 것과 똑같이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85 FK가 작용하고 FY가 작용하고, 여기 복부의 폭을 BW라고 하는 거지, 그치? 웹 부분이니까. 전체는 웹 플러스 프렌지잖아. 아까 이 경우 결정하는 거는 요쪽 플랜지 두께의 8배 플러스 얘였잖아. 그게 첫 번째 식이었지, 그치? 그렇게 해서 유효폭 BE가 결정되고 얘가 BW가 결정이 됩니다. 요 복부의 폭에다가 요거의 두께, 아까 구하는 방식이 있었지? 8배 뭐 어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C, H, F가 되고 D가 되고 BW, BE, 0.8 FK 이렇게 돼서 똑같이 중립축의 위치 C는 H, 요 플랜지의 두께보다 지금은 그림이 작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중립축의 위치가 내려오는데 요 직사각형 응력블럭의 깊이는 플랜지로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사각형 단면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사각형 단면으로 푸니까 A는 0.85 FCK B분의 ASFI가 되고, 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플랜지의 두께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멘트의 저항성 없는 M에는 ASFI D-2분의 A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에서도 중립축이 플랜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직사각형 T형고의 해석에서 직사각형 응력분포의 깊이가 플랜지 두께보다 작은 경우는 뭐 여지껏 우리가 쭉 해왔던 부분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T형고의 해석 2가 문제가 되겠죠. 왜? 얘는 직사각형 응력분포의 깊이가 플랜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랜지 아래 외부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압축부의 콘크리트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압축부의 콘크리트 자체가 이렇게 T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저 T자에 대한 압축력을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해 줘야 C = T도 나오고 중립축의 위치도 구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놨을 때 이거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복철근을 해석했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석했었어? 압축부에 압축철근이 있었잖아. 그걸 갖다가 압축철근이 없는 하나의 보화, 그치? 압축철근과 그 압축철근과 똑같은 양의 두 번째 만들어내는 커플을 계산해서 첫 번째 커플, 두 번째 커플을 합한 게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었지. 근데 얘는 지금 압축부의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어. 쟤는 어떻게 풀면 될까? T형고는 이렇게 푼다. 그런 거 싫어. 난 그런 거 싫고, 저렇게 됐을 때 압축부의 콘크리트가 저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압축부에 철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었었지? 철근이 없을 때 직사각형 단면에다가 철근에 두 번째 모멘트 저항성을 더했잖아. 그럼 압축부의 콘크리트가 저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두 개의 보의 형태로 더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첫째, 양쪽에 지금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 단면이잖아.
직사각형 단면인데 양쪽에 플랜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요 플랜지 두 개의 압축력과 맞먹는 양만큼의 철근을 이렇게 한 커플로 만들고, 여기는 직사각형 단면에 원래 있었던 철근장에서 그 플랜지 두 개랑 맞먹는 철근장을 뺀 나머지 철근으로 두 개의 보호를 만들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철근 보호를 해석할 때 했었던 얘기야. 그래서 이런 T형 단면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궁극적으로 압축력을 얼마만큼의 압축력을 만들어가느냐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요렇게 플랜지가 두 개가 만들어내는 압축력 힘 곱하기 짝 힘이 나와야 되니까 걔하고 C하고 맞먹는 T를 만들어줄 수 있는 AS를 여기 AS에서 빼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플랜지니까 ASF라고 굳이 쓰자. 그러면 AS는 ASF가 있으면 AS에서 ASF를 뺀 거를 웹부분만 있으니까 ASW라고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AS는 ASW 플러스 AS 플랜지, AS 웹 플러스 AS 플랜지라고 하면 두 개의 가상의 보호로 가지고 커플을 구하는 거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복철근에서 했던 개념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참 내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 결국은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8길이 아니야. 커플이 만들어내는 거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복철근이 있을 때의 복철근 양과 같은 양의 철근이 만들어내는 짝힘 하나와 그 다음에 직사각형 단철근 보호에 대한 거 두 개를 더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풀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두 가지의 가상의 보호를 나누어서 처음에 요렇게 플랜지에 작용하고 있는 압축력 C와 맞먹을 수 있는 C = T가 되는 고 ASF 고마만큼의 철근을 가지고 플랜지의 내면 부분이 압축력과 비길 수 있는 철근의 단면적이 되면 원래 AS에서 요만큼을 딱 빼면 나머지는 뭐가 남어? AS-ASF가 남잖아. 그것을 우리가 웹 부분이니까 ASW라고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저항 성능 플러스 얘가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저항 성능 두 개를 합치면 이 T형 단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모멘트의 저항 능력 값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계산은 물론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치? 그래서 보면 두 개의 가상의 보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보와는 BW를 폭으로 가지는 직사각형 보예요. 이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ASW, FY, T = C 0.85, FK, A, BW가 돼서 이때 ASW는 AS-ASF가 되고 FI는 0.85, FK. 그때의 첫 번째 요 보 안에서 얻어지는 노미널 모멘트 값은 MN1은 ASW, FI, T-2A가 되고 요 두 번째는 요 플랜지에 있는 부분과 비교면 되잖아. 즉 C = T, ASF, FY = 0.85 FCK 전체의 BE에서 요 BW를 뺀 요 나머지 두 부분의 곱하기 플랜지의 두께 이렇게 해서 M2는 ASF, FY, D-2분의 HF가 돼서 요 두 개의 전체 휨 저항 성능은 얘 더하기 얘를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요 위에 내가 독특한 단면에 보가 있다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 요 플랜지에 있는 부분 플랜지끼리 비기게 하면 되지. 뿔 있는 부분은 뿔끼리 비기게 하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웹부분으로 비기게 하면 되지. 그러면 세 개의 커플로 우리가 저걸 해석하면 되지. 세 개의 모멘트의 저항 성능이 합해지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요 직사각형 단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집이 있다. 오각형으로 된 집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그 압축력과 비길 수 있는
철근의 양을 원래의 철근 설계한 이 단면에서 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커플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뭐 시간에 쫓기는데 계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계산은 보통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머릿속에 뚜렷이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그냥 느닷없이 두 개의 볼로 나눠갖고 플랜지랑 비길 수 있는 이 철근양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머리만 복잡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기억볼을 내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겠네. 만약에 중립축이 플랜지 위로 올라가면 아랫부분에 콘크리트는 어차피 무시하는 거니까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만약에 중립축 직사각형 응력 블럭이 아래로 내려오면 압축 부분의 단면이 T가 되니까 이 T를 구분하는데 양쪽에 있는 플랜지, 얘는 거의 우리 복철근 썼을 때의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두 가의 가상의 보로 각각 얻어지는 모멘트의 저항성능을 합산함으로써 모멘트 저항성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더 많은 기타 등등이 붙어봐야 계산상의 문제일 뿐, 트릭일 뿐 의미가 있고 그래서 문제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